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향한 도전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은 7일 카타르 알라이언의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준결승에서 요르단에게 0대2로 패배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유럽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참여하여 역대 최강 전력으로 꼽히며 우승에 대한 기대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에서는 대표팀의 공수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62년 만에 찾아온 우승 도전은 결국 실패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수비진에서는 경고로 출전할 수 없었던 김민재의 결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경기 도중에는 요르단의 빠른 역습에 대표팀 수비진이 흔들리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났는데요. 전반 18분에는 누라 알라와브데가 역습 상황에서 시도한 슈팅과 전반 42분에는 야잔 알라이마트가 수비진을 뚫고 왼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조현우가 가까스로 막아냈습니다. 대표팀은 전반 32분에 황인범의 크로스를 받은 이재성이 헤더로 오른쪽 골대를 향해 갔지만 득점에는 실패했는데요. 후반에도 대표팀은 요르단의 강력한 공격에 휩싸이며 경기 분위기를 상실했습니다. 후반 8분에는 부정확한 박용우의 백패스를 알타마리가 가로채어 성공적인 침투 패스를 찔러주고 알라이마트가 조현우를 제치고 오른발로 성공적인 칩슛을 통해 선취골을 기록했습니다. 선제골에 더욱 기세가 오른 요르단은 계속해서 한국 진영을 몰아붙였고 결국 후반 21분 추가골까지 넣었습니다. 요르단의 역습에 연속으로 실점한 대표팀은 이번 경기에서 유효 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는 졸전을 펼쳤는데요. 패스 실수로 요르단의 선제골의 빌미를 제공한 박용우는 경기 직후 제 실수가 실점으로 이어졌다. 한 달 동안 고생한 팀원들과 코치진, 스태프들에게 죄송스럽고 새벽까지 응원해 주신 팬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외에 드릴 게 없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팀 주장 손흥민도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너무 죄송하다며 선수들은 그 와중에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들의 실수로 이런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돼 너무나도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축구 선수로서 더 발전한 모습, 앞으로 국가대표팀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모든 선수가 최선을 다한 것은 아니었고 가장 큰 비난을 받은 사람은 바로 조규성입니다. 후반 43분 이재성은 예리한 패스로 요르단의 수비 라인을 해치고 그 결과로 조규성은 골키퍼와 1대1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규성은 고의로 넘어지며 자신의 기회를 날리고 말았는데요. 이 행동에 따라 옐로 카드를 받게 되었고 심판은 조규성이 페널티킥을 얻으려는 시도에 대해 경고를 발했습니다. 네티즌들 역시 조규성의 실수를 비난하며 다양한 의견을 표출했는데요. 조규성의 SNS에는 패배 상황에서의 할리우드 액션, 이번에는 할리우드에 진출할 때다. 국가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모습, 나 혼자 넘어져도 괜찮나인가, 공격수가 슛을 두려워하면 어떡하나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대회 동안 조규성은 계속해서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주었으며 조별리그 1차전부터 꾸준한 기회를 얻었지만 빅찬스를 놓치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의 5번의 빅찬스 미스는 최다 기록으로 남게 되었죠. 경기 후 조규성은 믹스트존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경기력에 대한 아쉬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팬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경기를 보시고 응원도 해주셨는데 보답하지 못했다며 아쉽고 나 자신에게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 대회였다. 더 많이 발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아쉬운 장면에 대해서는 다 아쉽다. 하나만 생각나지는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어 일단 소속팀 가기 전에 좋은 모습으로 가고 싶었다. 대회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스스로 너무 다 아쉽다. 선수들과 잘 돌아가서 다시 잘 준비하자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 조규성의 민망한 장면이 외신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시안컵 탈락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토트넘 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죠. 이에 영국 매체 BBC는 경기 직후 손흥민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조규성의 할리우드 행동에 대한 질문에 그는 다소 당황했지만 그래도 답을 내놨는데요. 경기가 끝난 후에는 어떤 선수도 평가할 수 없다. 물론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야 하죠.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노력하지 않는 선수는 없거든요. 모두들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다. 지적은 불가피하지만 팬들 나만 지적해주길 바란다. 조규성의 할리우드 행동에 대한 손흥민의 반응은 현재 팬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표팀에서 뛰든 토트넘에서 뛰든 손흥민은 늘 최선을 다하고
지면 남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데요. 이번에 그는 팬들의 비난 물결에 맞서 팀 동료와 코치를 다시 한번 변호했습니다. 런던 현지의 스포츠 매체 풋볼 런던은 7일 한국의 아시안컵 성적에 따라 손흥민의 토트넘 호스퍼로의 복귀가 결정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한국은 64년 만에 아시아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지 못했는데요. 손흥민을 비롯한 이강인, 김민재와 같은 우수한 선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팀을 통합하는 전술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명확하지 않은 전술과 늦은 교체 결정으로 최고의 성적을 이끌어내지 못했는데요. 조별리그에서부터 이어진 치열한 경쟁은 결국 4강에서 막혀버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쉬웠던 선수는 손흥민이었죠. 손흥민은 이미 2015 아시안컵 결승에서 호주에 패하여 우승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번 대회에 참가함에 있어서도 전성기의 끝자락에서 우승에 대한 강한 의지를 품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예상과 달리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2015년에 펑펑 울었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이번에는 눈물을 참아냈습니다. 손흥민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죄송하다.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는데 실수로 마무리돼 너무나도 죄송하다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늦은 시간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원을 보내주셨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너무나도 죄송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한국의 아시안컵 패배와 함께 손흥민의 토트넘 복귀를 강조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의 대회 탈락 소식을 전하며 손흥민이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복귀가 토트넘 감독 엔제 포스테코글루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흥민이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팀에 기여하고 팀을 빅4에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가오는 11일 토트넘은 홈에서 브라이튼과 맞붙는데 손흥민은 아시안컵에서의 전 경기 출전으로 체력이 소모되었기 때문에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의 상태 확인이 최우선이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출전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본머스와의 20라운드 경기를 마친 후 손흥민은 토트넘과 잠시 이별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결승 진출이 확실시되어 13일 손흥민의 복귀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영국 언론들도 손흥민의 조기 복귀를 주요 관심사로 삼고 있습니다. 풋볼 런던은 손흥민이 브라이튼전을 앞두고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흥민의 복귀로 인해 토트넘 감독 포스테코글루와 팀은 지난 한 달 동안 그리워했던 캐틴의 공격 능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토트넘은 에버턴과의 2대2 무승부 이후 반전이 필요하다. 손흥민이 브라이튼전에 출전하여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빅사의 희망을 되살려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번째 아시안컵에서 또 한 번 정상 등극에 실패한 손흥민은 요르단전 후 많이 속상하다. 축구라는 스포츠는 이기고 지고를 반복하는 스포츠인데 부족해서 진 건 사실인 것 같. 팀을 이끄는데 부족함 느끼는 토너먼트였다. 많은 선수들의 희생 헌신이 있었는데 원하는 성적 가져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표팀에서 계속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감독님이 나를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고 앞으로 미래는 잘 모른다고 덧붙여 미묘한 파장을 낳았습니다.